윤주상 코어 개발자입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GS 링크에서 우리 김대원 개발자님께서 개발해 주신 거는 뭐 인프라 기술. 예, 실제 뭐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나 그다음에 GS 링크에서 어떤 뭔가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제 하부 기술들을 개발을 해 주시는 거고, 이제 그런 기술들을 실제 어떤 그 정책으로 어떤 폴리시를 가지고 이제 실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책을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룰 베이스로 많이 이제 만들었었고, 저는 이제 이 룰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거를 강학습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최적의 어떤 정책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총 3가지 정도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그 오프로딩 정책. 그럼 오프로딩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 유저가 오프로딩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오프로딩 서비스를 어디에 배포하는 게 제일 좋을지, 현재 상황에서 제일 어디에 배포하는 게 제일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을지를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 오프로딩 정책 자원을 설정하는 방법을 만드는 거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서비스 이동, 서비스 이동은 실제로 밑에선 이제 서비스 이동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주신 거고, 그럼 언제 이제 서비스 이동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유스 케이스에서 서비스 이동을 하지만 실제로 뭐 하나의 케이스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능형 서비스 이동 정책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캐시, 그래서 뭐 캐시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강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뭐 새로운 환경을 좀 이제 적용을 해서 정책을 생성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요 GS 링크 HQ 포지셔닝은 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협업 프레임워크 안에 협업 정책 생성과 관련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학습 기반의 지능형 오프로딩 정책 생성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생성하고 제공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유스 케이스를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프라 환경 안에 이제 클라우드 엣지들이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에서 그 무한한 그 클러스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한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요 전체 시스템은 이 클러스터 기반의 이제 그 멀티 클러스터 기반으로 인프라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이 응용 서비스 개발자가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실제 디플로이하고 배포하려고 할 때 현재 인프라 환경 안에서 가장 최적으로 이 서비스를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환경, 그 엣지 노드를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그 협업 모델이 실제로 엣지 노드에 가장 가까운 어떤 유저가 자신이 가까운 어떤 엣지 노드의 서비스를 디플로이해서 받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좀 멀리 있지만 자신의 가까운 엣지 노드보다 훨씬 컴퓨팅 서비스를 더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노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노드로 이제 데이터를, 그리고 서비스를 배포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그 멀티 그 클러스터 엣지 네트워크 환경은 정말 엣지 네트워크가 하나의 어떤 자원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어떤 공유 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술이 GS 링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을 생성할 때 요 강학습 기반으로 인텔리전스한 어떤 형태로 자원을 선점하고 할당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생성하는 거여서요. 그림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정책 생성 에이전트를 하나 학습 모델로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프로딩이나 캐싱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그 응용 서비스 개발자가 오프로딩과 캐시 서비스를 자기는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다. 뭐 그런 명세서 같은 것들을 좀 요구 사항을 저 정책 생성 에이전트한테 인풋으로 집어넣으면 요 정책 생성 에이전트가 요 협업 모델 안에 있는 각각의 인프라에 있는 그 자원의 상태를 보고 너는 어떤 엣지에 어떤 클러스터에 어떤 노드로 그 서비스를 배포하면 된다라고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생성 서비스 정의서가 생성 에이전트한테 들어가면 저 에이전트가 저 자원 맵이라는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협업 모델 안에 있는 현재 상태들을 모니터링한 거를 결과를 가지고 오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 에이전트가 잘 판단을 해서 제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을 이렇게 리턴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원을 할당하는 정책이나 이 협업 방법은 사실 우리는 이 멀티 클러스터 기반으로 그 여러 개의 엣지들이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여러 개의 엣지들 그리고 이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엣지 간의 어떤 협업 모델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을 할당하는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방법들을 보면 그냥 랜덤하게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네트워크에서 가장 일을 적게 하고 있는 노드를 아니면 클러스터를 선택해서 그 클러스터한테 자원을 할당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라운드 로빈을 돌리면서도 순서에 입각해서 쭉 돌리면서 자원을 할당해주는 방법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저기 써놓은 것처럼 룰 베이스로 이제 수직과 수평 그리고 뭐 클러스터 그 엣지 노드가 어떤 한계점에 달아 있는데 그 자원을 사용하는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그냥 클라우드로 올리는, 그래서 룰 베이스로도 이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어떤 최적의 모델을 DQM 모델이나 DDQM 모델을 이용해서 그 정책 자원 생성하는 모델을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 DQM 모델과 DDQM 모델은 크게 두 가지는 다른 목적으로 저희가 그 정책을 생성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DQM 모델은 강화학습에서 가장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분산 형태로 어떤 액션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DQM 모델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 리퀘스트 자원을 사용하겠다는 리퀘스트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요 인텔리전스 에이전트가 단일 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DQM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단일 자원을 선택하는 지능형 정책 생성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DDQ에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엣지가 엣지와 엣지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GS 링크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그 분산해서 여러 자원을 동시에 같이 돌리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그 자원을 분산해서 잉여 자원들이 있는 그 클러스터 노드들을 분산시켜 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받는 게 실행 타임, 서비스를 끝냈을 때 토탈 서비스 타임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멀티 클러스터 기반의 어떤 협업 모델은 엣지와 엣지 간에도 이제 동시에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DDQM 모델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개발하는 모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DQM 모델 그리고 DDQM 모델 소개를 지금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강화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책을 생성할 때, 그러니까 강화학습 모델은 실제로 그 학습 에이전트는 그냥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펑션 안에 결국 그 인풋을 줘야 됩니다. 예, 그 인풋이 이제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다. 그리고 나는 이 현재 상태에서 어떤 거를 요구한다. 라는 거를 인풋으로 만들어 가지고 강화학습 학습 에이전트한테 입력을 집어넣으면 출력으로 이제 그래 너는 어떤 자원을 사용해 이렇게 이제 출력을 뽑아줍니다. 근데 그 출력을 뽑아주는 게 강화학습 안에서는 액션을 리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학습은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여서 이 학습 모델 안에 인풋과 아웃풋, 액션 요런 이제 순서로 계속 이제 일들이 처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얘가
사실은 잘한 액션인지 아니면 못한 액션인지, 잘했는데 아주 잘한 건지, 못한 거는 아주 못한 건지를 이제 사실은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학습을 계속 돌리면서 경험을 계속 시키면서 그 액션과 그 상태에서 그 액션이 못한 거라면, 평가를 해서 못한 거라면 걔를 그 다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에이전트가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학습을 우리가 학습시킬 때 그 리워드 펑션을 되게 중요하게 이제 평가하는, 액션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게 리워드 펑션이고, 이 리워드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테이트, 그 다음에 액션, 그리고 리워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내부적으로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현하는 첫 번째 정의 중에 하나가 그 엣지 클라우드의 이제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 자원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저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워커 노드가 2개가 있고 이 워커 노드가 2개가 있을 수도 3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안에. 그래서 저 워커 노드의 CPU의 자원을 한 5단계로 나눠 놓고 저 5단계 나눠 놓은 거를 밑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3개가 있다라고 하면 저렇게 검은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다르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럼 현재 상태가 저기 있는 것처럼 뭐 첫 번째 워커가 2개를 쓰고 있고 세 번째가 3개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가 3개를 쓰고 있고 세 번째가 2개를 쓰고 자원을 쓰고 있다라고 저렇게 저런 상태가 현재 상태라 그러면 저 상태를 저 옆에 있는 것처럼 행렬의 어떤 그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요 상태를 디파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저런 형태로 이제 자원의 상태를 우리가 구분한다라고 하면 저 워커의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저 워커의 CPU의 상태를 우리가 더 세분하게 구분을 해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스테이트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 강학습에서 스테이트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요. 실제 리얼 환경 안에서도 그런 스테이트들을 강학습이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다 경험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럼 강학습의 성능이 제일 좋으려면 사실은 빈틈없이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빈틈없이 경험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이게 많아버리면 빈틈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런 그 우리가 자원 모델을 만들 때도 너무 세세하게 하지 않고 좀 러프하게 사실은 만들어야 좀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학습을 했을 때 좀 리얼한 어떤 환경에서 그래도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원의 어떤 상태 모델을 정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뭐 CPU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나중에 뭐 캐시 쪽에서도 캐시의 용량이 뭐 100이면 100 중에 얼만큼을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QN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자원 정책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DQN은 저 메인 네트워크와 타겟 네트워크라는 어떤 폴리시 네트워크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화 학습은 경험을 기반으로 결국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 DQN의 D가 이제 딥입니다. 심층. 그래서 딥러닝의 모델을 사용해야 되고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떤 좋은 액션을 취하는 게 제일 좋은 건지를 경험을 통해서 예측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리플레이 메모리라는 경험을 저장하는 공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DQN 기반의 자원 정책을 생성하기 위해서 저 에이전트 위에 인텔리전스 뭐 리소스 얼로케이션 폴리시 베이스하고 DRL이라고 되어 있는 저 에이전트를 실제로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우리가 실제로 그 네트워크 그 멀티 클러스터 기반의 엣지 네트워크가 구성됐을 때의 어떤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옆에 있는 쪽이 이렇게 그 실제 엣지 노드의 워커들이 CPU를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가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CPU의 유틸리티가 앞장에서 보셨던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트를 디파인하는 데 사용되는 저 용량에 따라서 스테이트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딩 태스크가 실제로 태스크 웨이팅 큐에 들어오게 되면 요 에이전트, 그러니까 리소스를 할당해주는 에이전트 쪽으로 리퀘스트 메시지를 저 리플레이 메모리 쪽 위쪽으로 이제 보내줘서 결국에 저 인텔리전스 오프로딩 리소스 디시전이라는 애가 액션을 이제 취해서 실제 이 태스크가
어느 워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프로세싱이 되고 나면 프로세싱된 어떤 타임을 가지고 서비스 타임을 가지고 리플레이 메모리 위쪽으로 그러니까 에이전트 위쪽으로 현재 서비스 타임을 올려줘서 내가 현재 이 태스크를 위해서 이 현재 상태에서 정의해서 액션을 취해준 어떤 클러스터 엣지에서 일을 수행한 후에 얘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저 리워드 컬큘레이터라는 애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저 리플레이 메모리 안에 다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QM 모델을 실제 정책 생성하는 걸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 모델들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학습 모델을 그러니까 실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 실행 모델을 만들어야 돼서 저희가 정책 학습을 하기 위한 환경을 가상으로 이제 구축을 했고요. 예, 그래서 구축한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축을 할 때 저희가 구성 요소는 크게 4가지로 그냥 구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 에이전트 하나, 예, 그리고 우리가 태스크를 제너레이팅 할 수 있는 또 가상의 태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이전트가 필요해서요. 이 태스크 발생기라는 애를 또 실제로 하나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환경, 예, 그 다음에 별도로 리워드를 계산하는 애를 별도로 또 이렇게 좀 구분을 시켜가지고 컨테이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들을 전부 다 컨테이너 베이스로 만들어서 저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어떤 값들을 저희가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필요한 거를 그 RESTful API 형태처럼 이제 호출해갖고 데이터 보내주고 결과 받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4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을 했고요. 예, 그래서 구현한 내용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 예, 첫 번째 이제 에이전트가, 네, 여기 지금 그 실제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태스크를 위해서 어떤 자원을 할당해야 되는지를 그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에이전트들이 요 브레인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브레인이라는 클래스는 요 DQN 신경망 관련된 내용들을 구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리플레이라는 펑션은 얘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 수 있도록 구현을 한 거고, 액션 뽑아내는 거 펑션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 메모리,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상에서 리플레이 메모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DQN 네트워크 안에 구축되어 있는 요소 중에서 리플레이 메모리도 클래스로 구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메모리도 만들었고, DQN 에이전트. 그래서 DQN 신경망이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펑션들을 DQN 에이전트에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태스크 제너레이터도, 예, 만들었고요. 태스크 제너레이터는 쭉 보시면 중간에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 요구사항으로 들어오는 거는 태스크의 총 사이즈랑 CPU 클락 수, 그러니까 요구되는 CPU 클락 수를 요 2개의 어떤 요구사항으로 자원을 이렇게 할당해주는 인풋으로 받았고요. 이 강화학습에서는 실제로 입력값이 태스크의 총 사이즈와 CPU의 클락 수, 요구되는 CPU의 클락 수 플러스 현재 상태가 같이 들어갑니다. 정책 에이전트에. 그러면 네,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그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얘는 태스크가 할당돼서 다 수행이 되고 나면 이제 딜리트, 예, 릴리즈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환경에서 결국 그 엣지의 상태가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기능도 클래스로 구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리얼한 엣지 상황을 가상의 어떤 엣지 환경으로 만들어야 돼서 요 클래스, 엣지 클래스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엣지 클래스 내부에 각 엣지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정의하기 위한 펑션 클래스도 별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CPU, GPU, 그다음에 캐시 뭐 이런 것들도 별도의 클래스로 구분을 해서 만들었고요. 예, 요거는 요 태스크를 실제로 엣지 노드에 우리가 결정된 엣지 노드가 있다면 그 결정된 엣지 노드로 실제 태스크를 할당해 가지고 그 태스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했고, 수행하는 환경을 가상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에러가 났을 때도 값을 리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VH, GH는 저희 요 전체적인 어떤
환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클래스로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자원 잘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걸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 우리가 라운드 로빈이든 이런 일반적인 어떤 스케줄링 기법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것보다 한 40% 정도는 성능이 좋게 나오는 걸로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까 앞에 거는 이제 하나의 자원을 할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하나의 태스크를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 요구 사항이 이만큼 있으면 이거를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액션을 선택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DDPQ를 사용하는 거는 DQ에는 요 컨티뉴어스한 액션 스페이스를 만드는 모델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컨티뉴어스한 어떤 액션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DDPQ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고요. 요 DDPQ 알고리즘의 특성은 요 크리티컬하고 네트워크하고 액터 네트워크 두 개가 있고요. 이 두 개 네트워크가 사실은 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그 액션을 결정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하나는 그 액션에 대한 평가를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네트워크가 분리돼서 동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 DQM 모델에서 DDPQ 모델로 저희가 새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요 중간에 있는 요 리플레이 메모리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르게 변경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앞에서 사용했던 모델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DDPQ 모델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제안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실제 크리티컬 네트워크하고 액터 네트워크 구현하는 클래스 별도로 또 구현했고, 그 다음에 모델 업데이트하는데 사용되는 모델도 실제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실제 이제 폴리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펑션 만들었고, 저 액션 디파인 했고, 저 보상함수도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함수는 실제 태스크가 있으면 하나의 노드에서, 그러니까 최적의 노드라고 생각해서 하나의 자원을 선택해서 걔가 일을 수행하는 거랑 요 분산해서 일을 사용하는 거랑 그 분산해서 일을 처리하는 거랑 그 두 개의 서비스 타임을 서로 했습니다. 빼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보상 함수의 값이 플러스가 되면 저희가 요 성능을 최적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파인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해서 결과를 어젯밤에 새벽에 뽑았습니다. 이 성능이 최적화가 잘 안 됐다가 어제 열심히 밤새 해가지고 너무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서 한 250 정도에서 세츄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이제 최적의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기존에 있는 것보다 뭐 시간으로 보면 뭐 우리가 실제 태스크를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현재 테스트한 환경 안에서는 한 250초 정도의 어떤 성능 게인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에피소드마다 결국 액션을 이렇게 저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결국 여러 개의 자원을 하나의 태스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액션 값을 뽑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쭉 보시면 저 맨 앞에 게 클라우드 쪽입니다.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을 전부 다 커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태스크는 엣지 노드에 분산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로 그냥 올리는 게 최적이다라고 생각하면 클라우드 쪽으로 보낼 수도 있도록 이렇게 디파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이동은 그냥 이건 유스 케이스로 이제 하나의 정책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을 할당했고 할당한 자원의 성능이 계속 체크를 해보고 그 자원을 할당할 때 요구했던 QoS 값이 있는데 그 QoS 값을 만족하지 못하면 새로운 엣지 쪽으로 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선택해서 걔를 서비스 이동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정책을 생성하는 그 에이전트에게 QoE 체크를 좀 하다가 얘가 기존에 있는 내가 요구했던 요구사항만큼 서비스가 안 된다? 그러면 인텔리전트 정책 생성기한테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해줄 수 있는 애를 찾아줘. 이렇게 해서 찾아지게 되면 그거를 서비스 이동으로 트리거링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트리거링을 할 수 있는
요 매니저 기능들 이런 것들을 조금 몇 개 만들어서 실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캐시는 뭐 이렇게 그냥 캐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공유하는 형태로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하면 너무 밋밋해서 요 그 노드가 이동하는 상황, 이동하는 상황을 같이 좀 고려해가지고 이동하는 상황에서 캐시 안에 들어갈 데이터들을 컨텐츠를 어떤 거를 넣는지를 쭉 고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것도 캐시를 분배하는 자원을 이렇게 그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DDQM 모델을 이용해서 다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뒤에서 좀 빨리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DDQM 모델도 사용했지만 PPO 기반으로도 또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DQM보다 PPO가 더 성능이 좋을 수도 있어서요. 네, 오늘부터 PPO 지금 다시 또 구현하라고 지금 시켜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년에는 어찌됐든 저희가 만들어 놓은 모델을 테스트베드 기반으로 실제로 정책을 최적화시키는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테스트베드에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학습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을 컨테이너 베이스로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한번 잘 개발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